자, 봅시다. 오늘은 그 작품들을 좀 양치기로 한번 좀 볼까 싶어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만들고 무쇠납 되고 싶다고 하는 그것도 아마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그 하게 되는 교과서에 있던데 아마 오늘 작품도 아마 한 2개 작품이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뭔가 엄청 딥하고 자세하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작품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읽히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 문학시험 좀 쳐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너네 학교 그나마 좀 나아. 왜냐면 이제 범위가 좀 넓은 편이니까 막 무작정 드립다 외우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좀 읽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는 하죠. 왜냐면 모두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범위라는 게 정해지고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국어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제일 암기 과목의 특성이 심한 게 뭐지? 학교 시험에서? 나는 문학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문법이나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왜냐면 문법 학교 시험 생각보다 생각하는 힘이 좀 필요해요. 꼬아놓은 좀 이렇게 풀어서도 봐야 되고 뭔가 약간 나는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문법은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개념을 다 외우는 것까지는 이제 외우는 거지만 그 이유가 좀 필요한데 문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학교 시험 범위 정해주고요. 그거 그냥 보면 달달달달달달달 외웠다가 시험 치고 딱 하고 나면 한두 달이면 다 까먹을걸? 맞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고등학교 생활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뭐를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서시가 있어. 대부분 알걸? 본 적은 있을걸? 풀어본 적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모국 기출들 저기 아침마다 푼다며. 맞죠? 아침마다 푸나? 저기 뭐냐 그 올림푸스나 뭐 이런 그 모국 기출 교재 같은 거 학교에서 부교재로 쓰지 않아요? 모닝 클래스 때 해? 아 해요? 해요. 하잖아. 모국 기출 풀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랑 모국 기출량 아마 풀어봤거나 뭐 봤을 수도 있겠죠. 봐봐. 작품 쉬워서요. 얘가 이렇게 왜 필기가 되는지 얘가 왜 이렇게 필기되는지 여기 빈칸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필기할 수 있을걸? 익숙하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문학을 뭘 하고 보고 외우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그냥 이렇게 외워서 시험 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그거 맞는 것이 O 아니고 X 이렇게 치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남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남는 거냐면 시간이 지나서도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왜 연결되지? 여기서 여기로 왜 연결되지? 왜 연결되냐면 이 안에서 그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으로 얘가 여기로 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뭐 선생님한테 들어도 되고 내가 혼자 읽으면서 그걸 만들어도 돼. 알겠죠? 그런 것들이 좀 남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을 치거나 뭐 오를 치거나 할 때도 생전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그냥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늘 한번 좀 볼 겁니다. 미안한데 저희 뒤에 창문 좀 담아주세요. 서시고요. 윤동주잖아, 맞죠? 일단 윤동주라는 거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늘이라고 되어 있다는 저 늘.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봐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늘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뭐야?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 맞죠? 없기를 바래서 얘기하는 거야. 바래서 얘기하는데 바란다는 건 내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바라는 거라고 했어. 맞죠? 나의 결핍이 지향을 만든다고 했잖아. 자 그럼 이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건 뭔데?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화자는 뭘 느끼고 있는 거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부끄럽거나 또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답니다. 그러면 화자는 괴로워했다가 했나봐. 그럼 괴로워했는데 뭐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바람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맞죠? 자 그러면 잎새에 있는 바람이 뭐길래 괴롭고 잎새에 있는 바람은 또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잎새에 있는 바람이 잎새에 있는 바람. 그냥 이제 막 여러분들 제막 내가 했죠.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른 가을에 찾아온 바람에
바람, 시련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필기할 거 아니야. 여기서 왜 시련인데? 왜 바람은 괴로움을 주는데? 그러니까 왜 바람이 괴로움을 주는지는 사실은 그냥 화자 마음이야. 화자가 이거에 있어서 괴로움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ipse에 있는 바람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ipse에 있는 바람.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ipse 나뭇잎이야. 그렇죠? 우리 다 나뭇잎이라고 생각해. 나뭇잎이야. 자, 그러면 이 나뭇잎에 바람이 불어오는 때도 있을 거고 안 불어오는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람이 엄청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ipse에 있는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주 약한 바람에도 살랑살랑 하겠지. 그럼 생각해봐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친다면 내가 ipse야, 이파리야.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친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이 많을까요? 안 불어오는 순간이 많을까요? 뭐가 더 많아? 지훈아, 뭐가 더 많아? 안 부를 때 지원이요? 지원이 없어? 지온이었나? 지온이라는 이름이 아 지원이가 안 왔어요. 아, 지온이가 오늘 안 온 거야? 네. 아, 그러면 지온이가 아니었나? 뭐였지 그럼 이름이? 저요? 어, 민재. 아 민재. 오케이, 민재야. 바람이 불다. 어? 네? ipse에 있는 바람이라고. ipse에 있는 바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파리야. 24시간 내내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이 많을까요? 안 불어오는 순간이 많을까요? 문학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각해. 과학적으로. 불다. 부는 순간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구는 자전하고 있고요. 대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어쪽으로 움직여? 서쪽으로 계속 움직이나, 대기는. 맞죠? 이 대기는 안 멈춰있단 말이야. 자, 다시 돌아와서 바람은요, 안 불 때보다 불 때가 더 많아요. 아주 살랑살랑한 뭔가의 그 바람이라도 공기의 움직임이라도 항상 있잖아. 그래서 ipse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나는 24시간 내내 괴로워했다. 아주 작은 거에도 괴로워했다. 로 연결할 거야. 이해돼요? 아주 작은 거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럼 왜 괴로운데? 이 시 안에서 왜 괴로운데? 살고자 했는데 못 살았으니까 괴롭겠지. 이해돼요? 자, 다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텐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몰라. 그럼 어떤 마음인가 봐. 맞죠? 자, 다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야지라고 되어 있잖아. 사랑해야지라고. 기본형으로 바꾼 거야. 사랑하겠다는 거잖아. 하겠다.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안 해왔다는 거야? 안 해왔다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갈 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해갈 거라는 거 아까 위에 또 있었잖아. 뭐 있었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러고 나서 나는 24시간 내내 괴로워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랑할 거라며. 그러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게 결국은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삶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자, 다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답니다. 또 겠다잖아. 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뭐야?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역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부끄럼 없는 삶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시가 이거 마지막 문장 없이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가 되는데? 24시간 내내 괴로워하는 부정적 현실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전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걸로 우리가 주제가 끝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그러면 이게 있으면은 뭘로 바뀔까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내가 뭘 느끼고 있다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윤동주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생각해봐봐. 그러면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은 뭐 어떤 현실이겠어? 일제강점기의 현실이겠지. 부정적인 현실.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나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럼 그 떳떳한 삶이 뭐겠어?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나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죽어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죽어간다는 건,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전제가 있어. 뭐 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려는 태도, 그 다음에
죽어간다고 하는 건 언젠가 죽는다는 거야. 맞죠? 언젠가 죽기 때문에 뭐가 있어? 삶의 끝이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삶의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그냥 내재적으로 읽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반영론적으로 우리가 읽어본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것들에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이름 뭐였지? 세연. 세안이 뭘 넣으면 좋을까요? 연결. 우리 국가, 수탈당하는 우리 국가 또는 뭐야?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넣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죽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 수탈당하는 우리 민족. 자,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고 돼 있고, 바람에 스치는 건 나한테 뭘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 바람이 24시간 내내 거의 부는 거잖아, 맞지? 바람은 늘 언제나 부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는 거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수탈당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위로, 이런 것들도 좀 전달할 수 있겠지. 연결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올라가서 보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내신에서 필기할 때 별빛, 하늘에 비치는 아주 맑고 밝은 달빛, 이런 거 보면서 보통 뭐라고 표시해? 하얀 새하얀 눈, 이런 거 보면 순수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윤리적인 태도, 떳떳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너무 간단한 거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 뒤에 답지도 순서대로 다 달아놨어요. 자, 다음 쉽게 써야지 봅시다. 필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시에서 시적 자아라고 하죠. 화자의 자아가 나와. 화자의 자아가 나오는데 가끔씩, 이건 뭐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화자의 자아가 예를 들어서 분리되어서 나와. 분열되어서 나와. 자아가 왜 분열되는데? 자아가 둘로 나눠졌다고 칩시다. 왜 둘로 나눠지는데? 서로 뭐해서?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싸워서. 그 말은 뭔데? 서로 추구하는 게 달라서. 서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달라서. 다르니까 분열되는 거야, 자아는. 맞죠?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각각은 서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아를 작품 안에서 굳이 분리하는 이유는 뭐야? 같은 걸 강조하는 거야, 다른 걸 강조하는 거야? 서로 다른 걸 강조하는 거야, 자아는. 맞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천사랑 악마처럼. 맞죠? 자, 그래서 이 자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아마 여러분들 저기 혹시나 1학년 때 1학기 때 윤동주 시를 했으면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상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로 구분을 할 건데, 이상적 자아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되고 싶은 나야. 그게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맞죠? 안 되고 싶은데 이상적일 수는 없잖아. 되고 싶은 나야. 지금의 나도 아니고. 그럼 되고 싶다는 건 지금은 그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맞죠? 지금 그거는 아니야.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으면 뭐도 있는 거야? 진짜 현재 내 모습도 있는 거야. 그게 현실적 자아인 거야. 그러면 둘을 놓고 비교해봐. 뭐가 더 좋을까요? 되고 싶은 나가 훨씬 좋겠지. 맞죠? 자, 그래서요, 이 이상적 자아가 긍정적 시어랑 다 연결되는 겁니다. 시 안에서 자아가 두 명이 나와. 그러면 되고 싶은 나가 있으면 그 되고 싶은 나에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돼. 맞죠? 그러면 안 좋은 건 전부 뭐야? 안 되고 싶은 나 또는 현재 나로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맞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어. 그거 현실이 진짜로 있니?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지금 내가 아니잖아.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지금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만 있어요. 맞죠? 다른 사람 다 몰라. 나만 알잖아. 무슨 자? 내면적 자입니다. 내면적 자.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럼 반대로 내면적이지 않은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야. 표면적 자아죠. 그리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현상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자, 성격을요 소극적이랑 적극적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누가 적극적이겠어? 이상적 자아가 적극적입니다. 현실적 자아는요 소극적입니다. 자, 다음 내가 왜 지훈이라고 불렀는지 기억났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지훈이었던 것 같아. 지난주에 네가 옆에 앉아 있었고 민자 옆에 앉아 있었고 맞죠? 오케이. 거의 이제 맞아 맞다. 자, 다시 봅시다.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천방은 남의 나라. 자, 지금 밤에 밖에 뭐가 내리고 있어? 비가 내리고 있어. 밤이야. 자, 다음 육천방은 남의 나라랍니다. 남의 나라야. 내가 있는 공간이 남의 나라라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천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일본식 방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의 방입니다. 그렇죠? 그 육천방에 지금 화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남의 나라랍니다. 자, 다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봐봐봐. 천명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왜 학교에서 운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관점 이런 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운명이나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들임, 체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 그러니까 내 운명이 슬프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시를 쓸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내 운명이니까. 맞죠? 자, 다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상황 살펴보면 남의 나라에 와 있고 학비 봉투를 받았으니 나 뭐 하러 온 사람이야? 외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야. 유학 온 거다. 맞죠? 유학. 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겨 있답니다. 학비 봉투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등록금 내 손으로 낸다는 거야? 내준다는 거야? 누군가가 내준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학비 봉투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현재 상황.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대요. 나 유학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노트 끼고 그냥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간대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잘 보세요. 이 시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뭔가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위에 다 상황이야, 상황. 맞죠? 자, 그래서 상황적인 걸 바탕으로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침전이라고 하는 건 가라앉는 중이잖아. 사람이 실제로 가라앉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가라앉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운되는 감정을 느끼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 보면 일단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거. 맞죠? 밤에 비가 내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시인이라고 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학 와가지고 도움받아서 고맙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나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운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상황들은 전부 뭐야? 날 다운되게 만드는 상황인 거야. 계속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혼자 이렇게 깔아앉고 있냐고. 자, 그래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자, 잘 보세요. 살기 어렵다. 시가 쉽게 쓰여진다. 둘이 뭔 상관이길래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봐.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둘의 상관이 있으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둘은 뭔 상관이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이 인생이랑 시랑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럼 시가 인생이 담긴 거라고 치면 남들은 살기 어려워. 그러면 시도 어렵게 쓰여져야 되는데 나는 시가 쉽게 쓰여진다고.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뭐 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침전되는 이유 뭐야?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이 시 안에서 화자가 행동했던 거 한번 볼까요? 행동 딱 두 개 했습니다. 뭐 할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을 알면서도 시를 썼다는 거. 시인이 한 거야. 화자가 한 거죠. 시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화자가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했는데 학비 봉투 받아서 대학노트 끼고 수업 들으러 가는 거. 두 개 행동했어요. 자신의 삶이 쉽다며 그 위에 했던 이 행동들이 다 쉬운 거인 거야. 이해되죠? 그 뭐 하다고 지금 나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유학 가서 돈 받아서 수업 들으러 가야지. 근데 이게 왜 부끄러운 행동인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들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난 쉬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나왔던 삶의 모습 뭐야? 이거잖아. 이 쉬운 삶이라고. 알겠죠? 자 다음 육첩방은 남의 나라. 아까 나왔던 구절 그대로 나오고 있네.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맞죠? 창밖에 밤비가 속살까지도 뭐야? 반복되고 있어. 맞죠? 자 근데 뭐만 달라져 있어? 는데만 달라져 있습니다. 맞죠? 는데만. 자 그래서 바뀌어 있어서 반복과 변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반복과 변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는데잖아. 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그래서 1년에서 반복이 되면서 동시에 변주가 이루어졌는데 이 는데부터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는데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내몬답니다. 내몰고. 왜 어두운데? 밤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어두워. 맞지? 근데 밤비가 내리고 있는데 등불은 지금 이 시에서 처음 켰거든. 얘를 켜서 어둠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돼 있어? 내 주변에서 내몬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어둠을 조금 내몬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지금 전환되고 나서 처음 하는 행위인데 아까 나왔던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야. 내가 직접 내보는 거거든. 학비 봉투 받아서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건 보내줘서 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답니다. 원래 기다린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되게 수동적인 행위거든요. 왜냐면 기다린다는 행위 자체는 뭔가 상대방이 와야지만 완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동적인 행위인데 봐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이 아침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것이 올 거라고 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기대,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최후의 나는 뭐가 돼요? 이상적 자아가 될 거야. 적극적이거든.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민답니다. 나는 나에게 손을 내민대요. 나가 두 번 나와. 지금 자가 분열됐잖아. 맞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미는데 지금 내면적 자아, 현실적 자아 이렇게 있잖아. 그쵸? 내면적 자아는 이상적 자아랑 똑같은 말이죠. 얘가 왜 이상적 자아고 얘가 왜 현실적 자아인데? 이름 뭐죠? 저요? 어. 저 신원이요. 신원이. 네. 왜 앞에가 내면적 자아고 뒤에가 현실적 자아야? 바뀌면 안 돼? 현실적 자아가 그 이상적 자아보다 좀 덜 떨어지는. 덜 떨어진다고? 맞는 말인데 이제 신박한 표현이다. 그쵸? 못난 놈이 그게 맞아. 근데 못난 놈이지. 못난 놈. 맞죠? 상대적으로 못난 놈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뭘 더 가지고 있어? 적극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바꾸면 안 된다고. 이해되죠? 왜? 얘가 얘한테 손 내밀어야 되거든. 적극적인 애가 소극적인 애한테. 이상적인 애가 좀 덜 떨어진 애한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정입니다. 고정. 자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자아가 화해했다. 그 말은 뭔데?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그럼 아까 침전됐던 마음도 다시 올라갔겠네.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넣어가지고 이제 글을 좀 읽어본다면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둠을 내몰고 싶은 그 정도의 어떤 밤은 좀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현실일 거야. 자,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현실 안에서도 대학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건 현실에 뭐 하는 거야? 안주하는 거 동시에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했던 거 이게 뭐 하다고 얘기했어? 부끄럽다고 얘기했다. 그렇죠? 부끄럽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 나는 뭐야? 현실적 자, 덜 떨어진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따라앉아. 얘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유기적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남신의 주 1번 박시봉가. 요거요, 여러분들. 두 작품이요. 그 전개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조금 다른데 전개 구조가 똑같고 정석이 좀 비슷해요. 이게 좀 제목이 특이한데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 올해 3월달 올해죠. 벌써 1년 다 돼가네. 작년 3월이죠. 그 저기 뭐냐 작년 3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자마자 3월 모의고사 이거 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3월 모의고사 혹시 시험 보면 안 들어갔나? 아 그래? 자, 남신의 주. 신의 주는 뭔지 알죠? 지역 이름이잖아. 북한에 있는 지역 이름 맞죠? 남쪽에 있는 신의 주 유동 거기 갔다고. 박시봉 방이라고 하면 박시봉은 사람 이름이고요. 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편지 같은 거 붙이면 어디에서 보냈는지를 적어야 된단 말이야. 보낸 사람 맞죠? 그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방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냅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제목이 마치 편지 봉투에 쓰는 그 보낸 이 거기에 쓰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토마 국어학원에서 여러분들 집으로 편지를 보내면 적토마 국어학원 방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마치 편지 제목 같은 편지 껍데기 같은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화자의 상황입니다. 백성씨가 좀 더 읽기 어려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나 아내 없어요.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있었는데 살던 집도 없고 아내도 지금 나랑 같이 안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 이게 지금 화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가족과 떨어지게 됐다. 여기 있다. 그렇죠? 가족과 떨어지게 됐다.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거리가 쓸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 정서야? 화자의 정서야. 자, 그러니까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화자는 뭐하다? 쓸쓸하다. 맞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화자는 쓸쓸하다. 거리 끝에 헤매었대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날 저물었대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날 추운가 봐. 나는 어느 목순에 집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쥐인을 붙이었다는 약간 구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적으로 사투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새들었다 이 말입니다. 새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어느 목순의 집에 한 방에 들어가서 월세 살았다 이 말입니다. 월세 살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언을 사용해서 향토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2학년 교과서에.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이 습내나는 방에 내가 월세 들어온 거야.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작품은 아니긴 한데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아, 침대에 누워서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무슨 말일까요? 살기가
벅차다, 힘들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 한 몸, 나라는 존재 하나도 견디기 벅차다고요. 케어하기 벅차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 내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뒷옹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당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쥐며 제 위에 끝없이 글자를 막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막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잘 보세요.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방에서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거야. 뒹굴거리고 복덕불에 그 뒷옹배기에 불 당겨오면 밑에 이제 재가 있으니까 재 막 자기 글씨도 썼다가 슬픔이랑 어리석음을 새김질했다고. 새김질이 뭔데요, 여러분들?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뭐야? 되새김질 안다, 손. 참고로 이거는 소가 하는 거죠, 소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그러니까 알아요, 여러분들? 손은 위가 4개죠, 여러분들? 손은 위가 4개죠. 반추동물이야, 반추. 반추가 뭐냐면 이제 역으로 되돌리는 반. 그래서 소는 풀을 씹어 먹으면요, 오물오물 씹어서 이제 삼키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토해요. 토해서 다시 씹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로 넘깁니다. 아마 그럴 거야. 위가 4개인 건 확실하거든. 그래서 그런 동물을 우리가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맨날 하루 종일 씹고 있잖아. 그게 뭐 이제 먹었던 거 토하고 씹고, 먹었던 거 토하고 씹고 그러는 거거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슬픔이랑 어리석음을 마치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그럼 내 정서는 뭔데? 슬픔이랑 어리석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야. 맞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요.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개일 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거 뭐야 지금? 어떤 정서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들 막 떠올리고 있는 거야. 맞죠?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연결하면 이 지금 계속 똑같이 연결되고 있잖아. 슬픔과 어리석음에 깔려서 죽을 것 같다고요. 그 정도로 나한테 크게 느껴진다고요.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알겠죠?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요, 허연 문찬 하얀 창문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 위에서 아래로 뭐가 이루어질 거냐면 전환이 이루어질 거야.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거냐면 봐봐봐. 일단 시선부터 생각해 볼 건데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허연 고개를 일단 든 다음에, 고개를 든다는 거 그 전에 숙이고 있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고개를 들어서 허연 창문을, 문창을 바라보던가 또는 높은 천정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고개를 들었으니 상승적으로 옮길 거야. 알겠죠? 상승적으로 옮길 거야. 상승적인 이미지. 자, 다음. 뭔 생각을 하냐면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인데?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날 끌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때까지 나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앞에서 이 세상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슬픔과 이 부끄러운 어리석음에 나 깔려 죽을 것 같다며. 그런데 내가 내 뜻이랑 내 힘으로 나를 직접 끌고 가는 건 쉽지 않아. 내가 너무 버거워. 힘들다고. 그래서 나 뭐 할 거라고?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어딘가에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이 세상에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날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을 바꿨다고요. 그래서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는답니다. 아까
어떤 말이었어? 슬픔, 어리석음에 나 깔려 죽을 거라고 했어요. 맞죠? 깔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 어지러웠던 그 마음에 슬픔 한탄 가라앉을 거 전부 뭐 했다고? 가라앉았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 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이라고 해서 이걸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긍정적인 상황이야.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 거의 대부분 다 해소하고 이것만 남았다는 뜻이거든. 맞죠? 지금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왜? 고개를 들고 상승적으로 내가 뭔가 이걸 이겨내려고 뭐까지 한 거야? 생각까지 바꾼 거야. 어떻게 생각 바꿨는데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야? 나는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잖아. 끌려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다 맡긴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체념하고요. 거기에 이끌려서 내가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이건 지금 가라앉은 거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한 개 남은 거야. 뭐 남았는데? 외로운 거 한 개 남은 거야. 알죠? 자, 이 상황에서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눈이 오니까 창문을 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화로가 있는데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도 꿇는데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혼자 외롭게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눈을 맞고 있는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면서 눈을 맞을 반복이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자, 봐봐봐. 감정이 엄청나게 날 깔아뭉개다가 해소될 거 다 해소되고 외로움만 남았어.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옆에 막 눈이 오고 막 눈이 막 나뭇잎을 때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 지금? 갈매나무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갈매나무 왜 생각하는데? 우리 마지막 줄 이름 뭐죠? 조민준. 민준이. 갈매나무 왜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갈매나무를 왜 생각할까요? 찬아 왜 생각할까요? 시련을 겪는. 그 왜 그렇게 되는데?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게 시련을 견뎌내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데? 그치, 맞아요. 지난번에 왜 그 플라스틱 물건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플라스틱 물건이 마구 찍어서 만들어서 망가지면 버린다며. 근데 원래 플라스틱 다 그렇게 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되는 순간 그 문장들이 바로 플라스틱의 속성이 된다고 했잖아. 파란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의 속성이 파란 거라고. 그 시에서. 이해돼요? 자, 지금 여기에 갈매나무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굳고 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고 정한 건 이제부터 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갈매나무의 속성이야. 굳은 거 뭐야? 말 그대로 굳은 거, 굳센 거고 정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뭐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실제로 갈매나무가 굳고 정하진 않단 말이야. 이 시에서 굳고 정하다라는 속성을 매겨줬어. 그러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그러면 왜 생각하는데? 화자가 뭐가 되고 싶어서? 굳고 정해지고 싶어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지금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품고 있는 대상입니다. 알겠죠? 왜? 화자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왜 굳고 정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화자는? 좀 전까지 뭐 한 사람이었어? 감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었잖아. 깔려 죽을 것 같다고. 맞죠? 그러면 굳고 정한 존재가 되면 그런 감정에 휘둘려 안 휘둘려? 안 휘둘리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이며 부끄러움이며 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휘둘려 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깔려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내가 고개를 들어서 뭐 한 거야? 이 창문 바라보고 천장 바라보면서 점차 가라앉을 것들을 가라앉히고 나서 외로운 감정 하나만 남았을 때 내가 뭘 생각하면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나도 굳고 정한 존재가 되어야 갯다가 되는 거야. 갯다가 지향하는 점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갈무의 나무를 보고 여러분들 혹시 1학년 때 그거 했어요? 저기 객관적 상담물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객관적 상담물.
이라고 얘기할 거고,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야 얘는.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에서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물을 보통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의 세 가지 실현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요 작품 그 교과서에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얘가 이제 이 시에서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화자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흔들리겠지. 외로움에도 덜 흔들릴 거고, 쓸쓸함, 뭐 부끄러움 이런 것들 덜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제 모습들이 좀 화자에서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 시 아까 내가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냐면 그 저기 쉽게 쓰여진 시랑 되게 비슷한 형태라고 했잖아. 이게 왜 비슷한 형태인데? 초반에는 뭐가 나와요? 굉장히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 감정에 휘둘리고 이겨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방에 뒹굴거리고 있는,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환되고 있잖아.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되면서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서로 연결되죠. 맞죠? 그 모습이 아까 읽었던 쉽게 쓰여진 시에서 늙은 그 교수 강의 들으러 가는 모습에서 그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속살거리는 데를 이후부터 해가지고 내가 등불을 들어서 어둠을 좀 내몰고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나아가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그 구조가 좀 비슷해서요. 그 학교에서 같이 많이 배우거든요. 같이 많이 배워. 근데 내 기억에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요거랑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그 쉽게 쓰여진 시가 다 아마 이번 학기 교과서에 있었을 거야. 근데 다른 단원에 있어요. 다른 단원에 있는데 아마 같이 엮어서 배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굉장히 생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심지어 쓰인 시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백석의 시에는 여러분들 외로움과 쓸쓸함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좀 드러날 건데, 왜냐면 본인이 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서 그래요. 함경도인가 평안도 어디 사람인데 통영에서도 살았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그냥 국토를 거의 횡단해서 산 거야. 맞죠? 그냥 통영에서도 살았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살았다가 이제 뭐 학교 선생님으로 또 어디서 일했다가 뭐 이런 삶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흰 바람벽에서 이것도 볼게요. 아마 백석희 씨 그 남신의 주류동 박시공방을 배우면 이것도 같이 엮어서 배우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비슷하게 쓸쓸한 정서를 좀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가 되게 어려워요. 자, 흰 바람벽이 있다는 건데 이 바람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저기 북한 쪽 지역은요. 날씨가 너무 춥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딱딱한 벽이 있으면은 그거에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약간 종이 비슷한 걸로 만든 좀 이제 좀 종이 같은 그걸로 만든 재질로 만든 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이제 바람벽이라고 합니다. 바람막이처럼 일단 바람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흰 바람벽이 지금 방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에서 흰 바람벽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좁다란 방에 말이 안 나오네 오늘.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방에서 지금 흰 바람벽을 보고 있어요.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답니다. 쓸쓸한 건 다른 건 쓸쓸할 수 없어. 이 시 안에서 누구만 쓸쓸한데? 화자만 쓸쓸해. 그래서 화자의 정서야. 방이 쓸쓸할 수도 없고 벽이 쓸쓸할 수도 없어요. 자,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15촉 전등은요 여러분들 그 이제 등은 등인데 되게 안 밝아서 어두컴컴한 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말이 없는 거. 이제 가난해가지고 쓸 수 있는 등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가난한 생활을 좀 드러냅니다. 그렇죠? 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진답니다. 불빛이 지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지친 거야? 화자가 지친 거야. 맞죠? 자,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입니다. 다음. 그리고 또 댓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이고, 그러니까 낡은 무명 셔츠의 그림자가 진대요. 잘 봐봐.
그림자면 그림자인데 굳이 어두운 그림자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늘은 하늘인데 파란 하늘. 그러면 글씨에서는 하늘에 파란 속성이 부여됐다는 뜻이야. 그림자가 힘 있는 그림자일 수도 있잖아. 왜 어두운 그림자인데? 화자가 그래서요.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치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는 전부 화자의 정서가 좀 형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지로. 그림자가 힘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치고 어둡다고요. 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 감주는 되게 달달한 술이야.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라며. 외로운 생각. 화자의 정서 또 드러났네. 맞죠? 연결하면 뭐야? 쓸쓸한 거, 지친 거, 어두운 거, 외로운 거 전부 화자야. 맞죠? 자, 그런데 뭐가 전환돼요. 근데 여기서는 내용이 전환되는 건 아니고 뭐가 전환되냐면 이미지가 전환될 거야. 장면 전환인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또 뭔 일이고? 화자 아까부터 계속 뭐 보고 있다 그랬어? 바람벽 보고 있다 그랬어. 맞죠? 흰 바람벽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위에 그냥 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불빛 켜져 있고 지금 어두운 그림자 이렇게 치고 있고. 맞죠? 자,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답니다. 벽에 어머니가 있대요. 이게 뭔 말인데요? 어머니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지. 벽에 어떻게 어머니가 있어요? 맞죠? 어머니가 떠오른 겁니다. 자, 떠올랐는데 이미지를 생각해봐봐. 어떻게 떠오른 거냐면 지금 흰 바람벽을 보고 있으니 온통 흰색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거기에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요런 하얀 칠판에 빔이 쏴지는 것처럼 내가 흰 벽을 보고 있는데 그냥 이 어머니의 이미지가 지금 여기 영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흰 바람벽에서. 그게 마치 빔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칠판 보고 있는 것처럼. 자, 내 늙은 어머니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저 벽에 보인다는 건 우리 집에 같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면 벽에 보일 리가 없지. 맞죠? 자,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인 거야.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되게 추운가 봐. 바람벽이 있는 집을 쓰는 집안이면 북쪽 지방이기 때문에 엄청 춥겠죠. 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답니다. 그 추운 날 북한 쪽에서 엄청 춥겠죠. 어떤 생활? 고된 생활. 어머니의 고된 삶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렸으니 그리움이고. 자, 다음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지금 어머니 장면 있었고요. 어머니 장면에서 뭐 한 거야? 다음 장면 넘어간 거야 지금 영상이. 난 지금 계속 흰색의 벽만 보고 있는데 내 상상 속에서 지금 장면이 계속 지나가는 거야. 맞죠? 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 남편이다 그쵸?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고 있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어. 어여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먹고 있대요. 그의 지아비 누굴까요? 그의 지아비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고 그의 지아비 남편이잖아. 그의 남편 누군데요? 일단 뭐 모릅니다. 맞죠? 정확하게 몰라요. 뒤에 안 나와. 이게 보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남편을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남편이라고 하면 날 떠올리기 쉽잖아. 맞죠? 근데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요. 백석의 삶의 어떤 그 스토리, 썰 중에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지아비가 아마 본인이 아닐 거라는 그런 이제 그걸 좀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썰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떤 썰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백석 시인의 얼굴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 되게 잘생겼지 않았던가요? 맞죠? 당시에 키도 180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되게 잘생겼어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 백석 시인이 당시 이제 본인이 좀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여인이 이제 동네에 있었거든요. 고향 동네에. 근데 이제
그 동네를 백석씨는 이제 고향이 안 있었다고 했잖아. 떠돌아다녔다고 그랬잖아.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정착하고 싶었겠지. 맞죠? 근데 이제 고향을 떠돌아다니는 그 고향을 벗어나서 떠돌아다니는 사이에 그 여인을 좋아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또 다른 사람이 백석시인의 어린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그 또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은 이미 백석시인한테 빠졌으니까 어떻게 꼬셨냐면은 그 여인의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때는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어머니한테 백석시인의 집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좀 왜곡해가지고 저 집안이 뭐지 백정의 뭐 이제 자식이고 해가지고 이 결혼하기 너무 천한 집안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노발대발하는 것이 우리 딸이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난단 말이야.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막은 거죠. 그러고는 재빨리 그 말해준 그 남자랑 이 여인이랑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백석신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결혼했어 벌써.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요 시 자체도 백석신이 젊을 때 쓴 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그의 지아비는 본인이 아닐 수도 있어. 맞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위에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더 쓸쓸해.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데요. 밑에는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고 있답니다. 애도 생겨나가. 자, 다음. 그런데 장면 또 전환됩니다. 전환.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휜 바람벽에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모든 시가 공통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 내가 3인칭으로 등장해요. 객체로 등장해요. 난 난데 시 안에 객체로 등장한다고, 화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나는 전부 무엇을 하게 하는 매개체일까요? 내가 날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겠지. 내가 나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성찰이라고 하죠. 성찰. 자, 그래서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본다. 내가 지금 객체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객체로 나오면 전부 뭐야? 성찰입니다. 성찰. 이거는 모든 현대시 공통이야. 어제 쓴 시도 이래. 성찰이니까 내가 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휜 바람벽에 벌써 어머니 나왔다 지나갔고요. 내 사랑하는 여인, 그 남편이랑 아기까지 해서 나왔다 지나갔어. 그러고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 모습이 보일 때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밑에 뭐도 지나간다고? 자막도 지나간다고. 이해돼요? 그럼 뭔 자막이 지나가는데? 여기 되게 중요하죠. 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 자체가 이 목적으로 설계가 됐다고, 내가 탄생이. 그럼 이게 뭔데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운명론적 관점. 하늘의 뜻이니 내가 어찌하리오. 운명론적 관점이잖아. 근데 운명을 넘어서서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뭔데?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가난하고 높고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한테 뭐가 되냐면 숙명이 됩니다. 숙명.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숙명론적 관점.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맞죠? 자, 그러면 봐봐봐. 가난한 거, 외로운 거, 쓸쓸한 거. 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근데 높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높게 살아가는 거.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높게 살아간다.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내 속이 가득 찬대요. 이렇게 살았더니.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한다는 건 나를 북돋아주는 거거든. 북돋아주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내 모습을 흰 바람벽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1차 자막 지나갔고 두 번째 자막이 또 지나간다는 거야. 맞죠? 자, 여기 두 번째 자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그러니까 하늘이죠. 그, 맞죠?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이 세상을 만들 적에. 그러면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 하늘은 절대적인 존재인가? 절대자, 뭐 조물주, 신, 뭐 이런 거. 맞죠? 자, 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야?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났다는 거야. 마치 모처럼, 나처럼.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아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했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며. 이게 나거든, 나. 이거 벗어날 수 없는 나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나는 뭐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걸 벗어날 수 없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이 흰 바람벽에서 봤던 영상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나는. 맞죠? 그러면 되게 부정적이잖아. 맞죠?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극복할 수 없고. 그런데 하늘이 가장 귀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됐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내 삶을 부정하는 거야? 긍정하는 거야? 삶을 긍정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뭘로 이어지냐면 여기 밑에 보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가 된다고. 왜? 살아가고 싶은 삶으로 바뀌는 거야. 왜? 내가 사랑받는 삶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 말고 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나열되는 것들은 전부 뭐겠어?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이겠지. 어차피 이 생각 자체가 내가 만든 거잖아. 자막도 내가 만든 거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일 거야. 그럼 뭘 좋아하는데?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또 프란시스 장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의 릴케가 그러하듯이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제 외국의 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 명만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는 뭔데? 이 세 명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가 생각할 때 가난하고 외롭지만 아주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쓸쓸하게 살아간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같은 존재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존재들도 이 하늘로부터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쓸쓸한 삶을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의지를 가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생각이 전환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하자. 조금만 하고 시작. 자,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넣어보면, 자, 지금 이 시에 그 쓰였던 시대적 배경이요. 반영론적 관점이다. 그쵸? 자, 당시에 이제 딱 시작이 뭐가 시작되던 시기였냐면, 조선말 사용이 금지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조선말 사용이 금지되던 이 시기에 이 작품을 뭘로 발표했냐면요, 한글로 창작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작품 활동을 잠깐 중단했어요. 광복이 될 때까지.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쓸쓸한 게 아니고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뭐가 되겠어? 자신의 작품을 끝까지 한글로 써내려고 했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시대적 배경을 넣으면 이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